단 2주입니다. 딱 14일만 부부관계가 끊겨도 아내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괜찮겠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별 차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변화는 더 조용하게, 더 깊게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감정과 호르몬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지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이 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싶지만 정작 아내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은 관계를 통해 옥시토신 같은 애착, 호르몬과 감정 안정에 관여하는 신경 반응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끊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놓치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별일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졌습니다.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아주 짧은 공백, 바로 이런 2주 정도의 단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최근에 비슷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이나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과 관계의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단순히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기던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상황인데도 괜히 서운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순간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예민해졌지? 라고 느끼지만 아내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기분이 이상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감정을 안정시켜주던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성의 몸은 관계를 통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감정의 안정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기면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더 크게 상처로 느껴지고 같은 상황인데도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순간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감정이 터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 텐데 요즘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감정의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감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몸의 반응까지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점점 더하기 싫어지는 상태, 다시 말해 몸이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미루는 정도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두 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스킨십이 어색해지고 가까워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감정이 식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체 반응 자체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을 통해 점점 열리고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자극이 줄어들면 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흥분 반응이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준비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남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제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닫히고 있는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더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번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면 다음 상황에서는 더 피하게 되고 그 피함이 다시 반응을 더 둔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괜히 더 피하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변화입니다. 관계가 없어서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다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단순한 반응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듬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컨디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 수면, 피부, 에너지 상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 흐름이 끊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도 괜히 더 힘들게 느껴지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깊게 들지 않고 자주 깨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역시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씩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그냥 요즘 이상하다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리듬이 흐트러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감정과 관계까지 더 깊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표현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표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던 모습이 줄어들고 대화는 하지만 짧고 건조하게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거나 무심하게 스치는 터치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관심 표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보고 말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기분 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약해지면 표현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받지 못하면 주지도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굳이 표현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처럼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변화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길어지면 다음 변화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자체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어색함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있어도 말이 줄고 대화는 하지만 깊이가 없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편해지고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익숙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따로 살아가는 느낌, 필요할 때만 대화하고 감정은 나누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마음은 눈에 띄게 다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한번 자리 잡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멀어졌지? 라고 느끼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남자로 보기보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익숙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아주 작은 공백, 바로 이런 짧은 단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까지 오면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마음이 식은 거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성의 몸과 감정은 한번 다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연결이 시작되면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행동보다 감정에 연결해서 먼저 반응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성처럼 단순히 상황이나 자극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몸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더 큰 효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것,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짧게라도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아내의 뇌와 몸에 다시 연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끊어졌던 감정의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옥시토신 분비가 다시 활성화되고 긴장되어 있던 감정이 풀리면서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몸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대화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 한번 잡아줬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끊어졌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의 감정이 안정되면 몸도 같이 안정됩니다. 수면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말해 관계의 회복이 곧 건강과 삶의 에너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더 다치고 몸은 더 둔해지고 결국은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완전히 멀어지기 전, 아직 감정이 완전히 다치기 전, 바로 이 타이밍에 작은 연결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절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연결 하나가 다시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다시 감정을 살리고 결국 관계를 되살립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 소홀해도 문제없겠지.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이 어느 순간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공백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짧은 단절, 2주 정도의 거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보이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예전 같지 않지?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는 이미 감정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마음이 먼저 다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표현이 사라지고 결국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싸움도 없고 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아직 어색함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 아직 감정이 완전히 식기 전, 이 시점에서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는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런 작은 공백이 반복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사소합니다. 2주.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2주만 부부관계가 줄어들었을 때 아내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5가지 변화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아내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